주말입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7시 50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대표 물러나라 이걸로 시끄러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고 난 다음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정청래, 국민의힘의 장동혁 이 물러나라라고 하는 이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당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 바꾸기입니다. 지방선거도 이겼는데 정청래 물러나라 이재명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김민석으로 사람만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도권 싸움인데 민주당은 이제 정청래를 몰아내고 이재명이 완전히 주도권을 잡겠다. 김민석으로 바꿔서 사람 바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열한 권력투쟁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노선 싸움입니다. 보수 재건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장동혁 물러나라 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했고 패배보다 더한 것이 장동혁을 거부한 지역은 모두 이겼습니다. 장동혁이 지원한 지역은 모두 졌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것이죠. 장동혁 물러나라 이건 이제 노선을 바로 세우자 주도권인데 보수를 재건하자 이 움직임이어서 이건 바람직한 권력투쟁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 잘된 정치를 위한 권력투쟁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점은 정청래는 사실은 당대표직 사퇴는 당연한 겁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사퇴를 해야 됩니다. 출마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정청래의 지지세, 개딸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이 민주당의 지지층입니다. 이걸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공격들입니다. 장동혁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소위 친윤입니다. 친윤 세력들이 장동혁은 안 된다라는 걸로 모두 의견은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장동혁을 대체할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장동혁이 물러나면 그 자리는 이제 한동훈이다. 이게 대세다. 민심의 명령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거부감이 남아있는 거죠. 친윤들이. 원내대표직은 지켜냈습니다. 정점식으로. 이 친윤들이 원내대표직은 지켜냈는데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면 원내대표가 지명권을 갖습니다. 선거에서도 패배했고 선거 뒤에 이제 장동혁이 재선거에 매달리고 어제는 이제 월드컵 이 열기를 이용해서 또다시 재선거를 주장을 합니다. 월드컵 가지고 어게인 2002 하면서 어게인 재선거입니다. 이렇게까지 발부둥을 치는데 친윤들도 이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장동혁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이 없는 겁니다. 이 장동혁의 버티기는 비전이 없는 버티기고 정청래는 전당대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버티기입니다. 이렇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모두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당심과 민심의 괴리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7대3 경선 룰, 이 70%를 당심에 따르는 이 경선 룰이 한계에 왔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는 계속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 한계에 왔으니까 바꾸자라고 하는 이재명 쪽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당원 주권주의를 외치고 있고 이 장동혁도 당원들을 믿고 당원들이 지금 뽑은 당대표다. 지금 얼토당토 않게 재신임을 묻게 되면 이길 것이다. 또 이런 계산을 합니다. 민심에 의해서 졌는데 당원들의 뜻으로 지금 재신임을 묻는 게 맞지도 않은데도 버티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미래입니다. 전부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선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재료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모두 쳐다보고 있는 지점은 미래입니다. 민주당도 미래고 국민의힘도 미래입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여기에 이제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 전망과 대응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두들. 가장 중심은 현역 의원들이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런 관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110명의 현역 의원들이
원내대표 경선을 했습니다. 정점식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친윤들이 이 장동혁이 무너지면 곧바로 이건 한동훈으로 당권이 교체되는 것이다. 이게 불안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 저 재선거, 전년 재선거, 부정선거 음모론 저걸로는 안 된다. 또 지방선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데는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전망은 나와 있는 거죠. 이대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는 것도 오세훈, 한동훈 때문이다라는 걸 압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원내대표를 뽑았기 때문에 비대위 체제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의원총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폭발을 할 겁니다. 매일같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한동훈도 노골적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때리면서 장동혁 물러나라.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친윤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영남권입니다. 친윤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왔다. 원내대표를 정점식으로 지켰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는 것입니다. 친윤들이 결정하면 지금 최고위원회의는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김재원이나 뭐 신동욱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총회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장동혁 퇴진으로 의결이 될 겁니다. 장동혁은 버틸 수가 없죠. 최고위원회의도 붕괴될 걸로 봅니다. 문제는 친윤들이 지금 많게는 40~50명이 되는 저 친윤들이 장동혁은 안 된다라고 합의를 하면서도 이 대안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대안을 노려서 나경원이 오세훈도 때리고 그러니까 강성당원들, 강성보수라고 하는 이 강성당원들을 대변할 그런 대안으로 장동혁 다른 대안이 있느냐. 당장 비대위로 바꾸고 나면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시킬 거냐. 비대위원장 시킬 사람도 없는 겁니다. 이 친윤들의 고민입니다. 불안과 고민입니다. 이걸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만 질질 끌고 있고 장동혁이 이 부분을 파고들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의원총회에서도 압도적으로 장동혁 퇴진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최고위원회의 4명입니다. 4명이 사퇴를 하면 장동혁 이 지도체제는 무너집니다.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이건 친윤들이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동훈의 메시지가 이 부분을 때립니다. 모두 좋다. 다 같이 함께 가자. 보수 재건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보수 재건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함께 가자. 정점식에게 축하란도 보냈습니다. 한동훈이 지금 이 부분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금 민심의 명령은 이재명과 한동훈,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면 대결을 보자라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을 견제,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는 것 같다. 다른 대안이 없다. 장동혁은 지난 10개월 동안 이재명과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는다. 결론이 나왔다. 이재명과 한동훈의 정면 대결을 보자. 이게 지금 소위 보수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이건 정해져 있는데 이 길로 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지금 친윤들, 그래도 뭐 국민의힘의 다수입니다. 이 친윤들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은 안 된다. 그러면 나경원으로 가능하느냐? 이것도 안 될 것 같다. 안철수는 뭐 아예 처음부터 아니다. 이 지금 친윤들이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많은 친윤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한동훈으로 간다면 한동훈의 복당, 뭐 한동훈 당권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제 친윤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의원총회에서 드러나게 될 거다. 친윤들이 그래도 좀 안심하는 것은 뭐 정점식으로 원내대표는 뽑았다. 이제 뭐 비대위 갈 수 있는 비대위원장 지명권은 친윤들이 확보를 한 셈입니다. 이제 장동혁의 효용 가치는 끝나지 않았느냐. 장동혁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더 당은 더 어려워지고 친윤들의 입지도 더 어려워진다. 장동혁이 보수 재건을 가로막고 지금 저 뭐 거의 참사입니다.
선관위 사태, 저 부분도 해결하는데 장동혁의 저런 부정선거 음모론으로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 걸림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이제 넓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 이재명에 대해서 공소 취소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스치기만 해도 뭐 수사받고 처벌받게 될 것이다, 계엄처럼 평생 이 멍에를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때리면서도, 또 민주당이 지금 정청래가 소멸하게 되면, 정청래가 이제 소수로 주도권을 잃게 되면 정청래 쪽에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를 때리면서 장동혁 물러나라, 그리고 친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보수 재건에 함께 하자, 이렇게 계속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게 적중하고 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인데 친윤들도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놓으면 됩니다. 지금 친윤들을 대변할 장동혁이 아닌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게 현재 지금 나경원 이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경원으로도 되겠느냐, 나경원으로도 갈려 있는 겁니다. 뭐 이건 친윤들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어차피 3개월을 끌어봐야 친윤들이 이 한동훈 당권 대세를 막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친윤들도 한동훈의 복당, 뭐 복당을 신청하면 정점식이 의논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한동훈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선거 때 복당하겠다, 이미 제명될 때 자신은 복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뭘 뭐 복당 의사를 또 밝혀야 되느냐, 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뭐 한동훈의 어떤 뭐 장강의 물결입니다. 지금 친윤으로서는 대책 대안도 없이,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언제나 전망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으로서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버텨서 어떻게 하겠다가 없는 겁니다. 그냥 시간만 끌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탕질 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걸 친윤들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장동혁으로 계속 버텨서 무슨 비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장동혁으로 무슨 대선 후보가 장동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비전도 없는 겁니다. 공천이 걸려있다 하더라도. 이제 여기에서 친윤들이 무슨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이대로 한동훈을 받아들이는 걸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버티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의미가 없는 버티기. 명분은 뚜렷한데 보수 재건, 이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를 좋아지게 하는 것이고 국민들을 위한 것이죠. 노선 투쟁이죠. 민주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사람 바꾸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지금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 민주당은 이게 사람 바꾸기입니다. 사람 교체, 말 그대로 아주 나쁜 권력 투쟁입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지금 사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고, 사퇴는 하죠. 전당대회가 정해졌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는 없죠. 이제 출마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정청래가 또 대들었죠. 이재명에 대해서 뭐 정권은 짧다라고 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이현주가 당권은 더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한번 지난해 붙었죠. 이재명이 내세운 박찬대와 붙었죠. 이 당원들을 끌어주고 정청래가 이겼죠.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대통령이긴 한데 민주당의 주류는 아직도 전통적인 민주당 당원들, 정청래로 모여 있는 거죠. 이 뒤에 유시민, 조국, 김어준이 붙어 있죠. 이재명은 이걸 그대로 볼 수가 없죠. 이제 주도권을 이재명이 완전히 쥐어야 하는데 김민석을 내세운 겁니다. 뭐 어차피 박찬대, 김민석은 모두 이재명이 내세운 허수아비들이죠. 그런데 박찬대와 김민석의 차이는 있습니다. 김민석은 자기 대권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차기 대권 경쟁에서도 3강 구도입니다. 오세훈, 김민석, 한동훈입니다. 오세훈은 아직도 전략을 바꾸지 않고 이런 여의도의 권력 다툼에는 거리를 두고 자기는 서울시장직만 잘 수행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이 권력 다툼에 굳이 개입해서 오세훈이 그걸 잘하지도 않고 또 이 잘 싸우는 한동훈도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손해를 볼 수 있다. 거리를 둡니다. 거리를 두면서 저게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냐. 저런 식으로 오세훈이 전략을 짜면, 대선 전략을 짜면 아마 곧 얼마 있지 않아서 한동훈에게 무너질 것이다. 보수 쪽도. 한동훈의 보수잭은 이재명 심판, 이 선명하거든요. 오세훈은 좀 무너져도 그걸 감수하면서 그래도 자기는 서울시장직에 충실한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쪽은 김민석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정청래가 발부둥을 쳐도 김민석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주도권을 김민석, 이재명에게 잃는다 하더라도 정청래는 출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이제 일부 당원들을 쥐고 비주류로 되더라도 이게 민주당의 전통 이 당원들 지지층이다 라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전당대회에서 이기면 좋겠지만 버텨내겠다. 이게 지금 정청래의 계산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재명에게 아부하면서 또 이재명에게 들이받고 뭐 이런 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도 갈라질 수밖에 없다. 소위 친 이재명, 친 정청래라고 표현을 현실적으로는 해야 되는데 이게 소위 친 노무현, 친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청래로 모여 있는 거죠. 정청래는 교체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강성 당원들이 대변인으로 장동혁으로 내세웠는데 이 장동혁으로 이제 안 되겠다. 용도 폐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온 겁니다. 장동혁은 대체할 수 있죠. 나경원이든 누구든. 마찬가지로 정청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이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력에서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정청래가 가장 대표 선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8월 전당대회에서 이제 정청래와 김민석이 충돌하는, 김민석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결국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의 저 영향력을 정청래가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 이 과정에서 이제 정청래로 모여있는 이 비주류가 앞으로 이재명의 이 주류 측과 얼마만큼 충돌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으로서도 중요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더 중요한 이재명 정권의 붕괴,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동훈이 때리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만약 자기 손으로 자기 재판을 없애는 공소취소 특검을 밀어붙이게 되면 정청래 세력이 탄핵에 동조할지도 모른다. 라고 이렇게 계속 갈라치기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청래로서는 어차피 한판 대결을 거쳐서 주류, 비주류 이제 정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단지 사람 바꾸기일 뿐인데 주류, 비주류를 정하는 게임이 될 것이다. 전당대회. 8월에 민주당은 이렇게 이제 교체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데 국민의힘은 이대로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상황은 급변하게 될 겁니다. 지지율도 출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건데 친윤에서 지금 장동혁 대안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비대위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도 지금 누구로 해야 될지를 대안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이 가게 되면 이제 한동훈 대세론이 태풍처럼 국민의힘도 휩쓸어 버릴 것이다. 친윤들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한 4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대안을 낼 수 없다면 한동훈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한동훈 대세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까지는 친윤들이 지켜냈다. 정점식으로. 이제는 다른 대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비대위로 가서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내세울 거냐?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몇 개월 갈 거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합니다. 국민의힘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친윤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장동혁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친윤들도 지금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세 마찬가지고 나경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비대위로 가지 못하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세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거 자업자득이죠. 그러면 한동훈 태풍이 휩쓸게 될 것이다. 한동훈이 적절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는 한동훈이
장동혁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 갈 때가 되었다. 갈 때를 알고 뭐 돌아서 가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제가 이런 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이미 끝났는데 버틴다고. 비전입니다. 미래 전망입니다. 친윤들은 전망도 없이 지금 그냥 버티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대안을 내놓는 쪽에 이 주도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라는 건 분명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 싸움이지만 어차피 한동훈과 이재명의 정면 대결, 이 구도로 가게 된다라는 점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6월 13일 토요일 오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